통계는 20% 정도만 빠지고 20%. 나머지는 80%는 손품, 다리품을 팔아야 된다. 현장에 가라. 왜? 현장에 답이 있다. 신호와 소음이라는 책을 한번 보십시오. 네. 그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네. 이런 얘기 나와요. 불러드릴게. 네. 복잡한 현상을 예측하면서 지나친 확신을 보이는 것은 첫 번째, 네. 이 문제를 철저하게 고찰하지 않았다. 네. 그래서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네. 두 번째로는 진리에 다가서는 것보다는 음. 오히려 명성을 얻는 데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일 수 있다. 야. 이렇게 나와요. 네. 이게 소음, 신호와 소음전환 그 책을 꼭 보십시오. 네. 그쪽 저 중고 서적 가면 싸게 팔아요. 두껍죠 그거. 저도 중고 서적을 샀어요. 그래서 거기에 네. 그런 책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네. 절대 네. 무조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이 책은 무조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 심리서. 저는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는데 그거는 네. 저는 뭐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균형치를 가질 거냐. 그리고 스스로 객관성을 내가 좀 갖춰갈 거냐. 네. 그러니까 부동산이 어느 순간 이데올로기가 되고 계급 투쟁이 되고 이 배합풀짐이 극단화되는 형태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 이 가운데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중심을 잡을 거냐. 음. 내가 이념 전쟁에 뛰어들 거냐. 이데올로기 전쟁에 뛰어들 거냐. 네. 아니면 나는 그냥 이 어떻게 보면은 전쟁에 휩쓸리지 않고 내가 냉철하게 시장을 바라보는 이른바 지혜의 눈을 가질 거냐.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책이 조금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너무 좋습니다. 박사님 조금 한 가지만 좀 네, 실질적인 네. 질문 하나 네, 드려볼게요. 네, 그 아까 한겨레에서도 언급해 주셨는데 현재 수준의 집값은 우선 너무 비싼 것 같다 좀 비싼 것 절대적으로. 같아요. 근데 지금 그 구의역의 네. 이스트폴이라고. 근데 분양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저 그거 여쭤보려고. 오늘 너무 얘기가 많이 나왔어. 32평이 15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평당 없네요. 4천이죠. 4,500, 4천 넘네. 4,300. 4천만 원대죠. 네. 애매해요, 그럼. 그러니까 너무 높아서, 제 개인적으로 너무 높아서. 그래서 저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네. 작가님이 높을 수도 있어. 그, 시장은 높게 안 생각할 수도 있어. 왜냐? 네. 청약 경쟁률이 생각보다 높을 거거든. 높을 것 같긴 한데 너무 너무 높아. 가격이- 그래서 제가 기준으로는 그거예요. 네. 지금 오히려 분양받는 것보다 급매 사랑이 나을 수 있어요. 분양을 받으려면 저는 기준이 있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10% 싸야 돼요. 분양이 답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걸 보고 분양이 답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고 저만 그런 생각이 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지금 아파트 실거래가를 보시면은 지금 고점 대비 몇 % 정도 회복했는지 회복이라기보다는 반등이라고 할게요. 그 여전히 나옵니다. 이 5월까지 지금 아파트 실거래가가 나왔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실거래가를 보면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2020년 8월부터 한 12월 사이예요. 네. 서울이 지금 2008년 8월 수준이에요. 네. 나머지는 거의 2020년 12월 수준이에요. 음. 그러니까 2020년 하반기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전국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냐면 전국은 83.8% 회복했고요. 서울은 그보다 많이 빠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거죠. 81.8%, 수도권은 79.5%, 네. 그다음에 지방은 이게 89.1%예요. 그래서 지금 서울이 어느 정도예요? 81% 정도 지금 회복. 어떻게 보면 올라온 거죠. 그죠? 그러면은 서울 아파트를 좀 실거래가로 사신다면은 아마 25%좀 떨어진 걸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수도권도 조금은 어쨌든 보수적으로 보시면은 한 25%에서 한 30% 정도 떨어진 걸 좀 사신다는 염두에 고점에서요. 네, 고점에서. 지금은 타이밍을 재면 안 된다니까요. 네. 타이밍은 태풍이 불어올 때 타이밍을 재는 거예요. 지금은 금리는 사실상 뭐 더 이상 변수가 아니라고. 왜냐하면 상단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아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나라의 주택 가격은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 기준금리 영향을 많이 받더라. 왜냐하면 이 대출금리는 기준금리도 있지만 시장금리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요. 그렇게 미국이 한 2번 정도 올릴 수 있다고 그러지만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때문에 그렇게 2번 못 올릴 겁니다. 왜냐 우리나라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태국이 기준금리가 얼마인데 2%예요. 그래요. 대만은 1.88이에요. 그래요. 엄청나네요. 그럼 대만이 위기가 왔어야지 그러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증시 좋은데요.
그러니까 주권이. 무조건 단순 도식에 빠지지 말고 다른 것도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만 우리나라는 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국채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좀 조금 금리가 제가 9월부터 좀 9월까지는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거는 어쨌든 가려서 청약을 하시는 게 좋은데 문제는 이게 완전히 골치 아픈 거야. 이게 자재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이게 뭐 싼 것도 없어. 지방에 왜 안 팔려요? 지방에 왜 미분양이 많습니까? 분양가 비싸니까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을 꼭 장만할 거면은 네. 반드시 저는 요새 분양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아이씨 별로 메리트가 없는 거야. 네. 제가 기준으로 주변 시세보다 10% 싸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음.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음. 당첨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요새 뭐 선당 후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공급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게. 그러기도 하고 지금 내년 이후에 이제 분양이 좀 많이 준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2, 3년 뒤에 가면은 이게 수급 불균형에 따른 또 시장 불안이 돼요. 네. 과거에도 그랬고. 근데 무조건 집값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공급 때문에 집값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공급 불안 심리 때문에 집값 올라간 거예요. 우리가 심리 때문에. 2012년에 그때 하우스포 사태가 거기에 달했을 때 그때 전국 주택의 입주 물량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18만 가구밖에 안 됐어요. 작년에 25만 가구, 올해 31만 가구예요. 작년에 25만 가구 별로 올해보다 적었잖아요. 근데 왜 작년에 대폭락이 와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공급으로 너무 단순 도식으로 보면 안 돼요. 그거는 공급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집값 결정의 요인이라고 봐야 되지. 원 오브 댐이라고 봐요. 중요한 원 오브 댐이지. 그게 집값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공급 가지고 너무 단순 도식에 빠지면 안 돼요. 네. 대부분이 보면 어때요? 통밥이 뭐예요? 우리가 2021년 10월이 고점이었잖아. 그럼 보통 5년 사이클이에요. 그럼 2026년에 뭐 좀 좋아지겠네. 근데 그때 중국이 대만 침공하면 어떡하려고? 그렇죠. 맞아요. 어떻게 할? 그러니까 돌발 변수가 없는 한 이렇게 예상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다른 변수를 제외하고 아. 이 변수만 봤을 때 경제학 기본으로 그렇게 배우잖아요. 네. 근데 마치 그 돌발 변수를 제외하고라는 말을 빼버리는 거예요. 네. 그 무조건 전망을 믿어버리는 거야. 맞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 그래서 제가 전망에 너무 그렇게 목숨 걸지 말라. 전망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부동산은 필수가 아니에요. 내 집은 필수지만 부동산은 선택이죠. 집이 꼭 필요한 분들은 저는 분양을 어쨌든 간에 한번 받아보시고 문제는 청약해도 안 돼요. 네.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네. 안 된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100대 1 그러면은 금방 될 것 같아요. 100명 중에 1명 선택받을 것 같아. 1000명 중에서 10명이면요. 한번 달리기 해봐요. 1000명 중 뛰어가지고 110도 안에 들 수 있어요? 1000명 엄청 많잖아요. 500도 안에 들기도 어려워요. 그렇죠. 마치 될 것처럼 착각한다니까요. 분양받는 것은 타이밍이 별로 없어요. 물론 좀 골라서 해야 되지만.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제 생각 지금 보면은 저는 분양받으라고 말씀 많이 드렸는데 네. 오늘 요새 버전을 보고 나서는 분양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지금 투기 상품화돼서 그런 거예요. 지금 무역 같은 경우도 그 전매 제한도 아마 전매 지금 제한 1년 뒤에 없으니까. 팔 수 네, 있더라고. 맞아요. 그다음에 세대원도 청약할 수 있고 네. 다주택자 청약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원래 과거에는 분양 시장이 실수 중심, 무주택자 중심의 시장이었는데 지금 완전히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가수 시장이 되다 보니까 경쟁이 얼마나 높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진짜 완전 괴롭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강남은 분양을 받더라도 시차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 돈 있는 분들 묻지 마셔야 되지만 지금 좀 애매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든단 말이에요. 구역조차도 거기도 입지조차도. 구역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왔어요 그거. 그 다 조합원 분양이 아니라 전부 다 올 일반 분양인데 그죠 맞죠? 네. 근데 네, 그건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 그러니까 그냥 일반 분양물이 네. 많아요. 네.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좀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집이 꼭 필요한 분들만 어떻게 보면은 분양하고 금매물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보시고 일반적으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기준점 삼을 수 있는 투자로 본다면은 25% 정도. 네, 투자로 본다면은 고점 대비. 안 사도 되지 뭐로 사요. 다른 데 수익 잘 내면은 그렇죠. 뭐로 부동산을 사요. 부동산은 필수가 아니라 내 집은 필수지만 부동산은 선택이라고 보면 돼요. 이것도 되게 제가 너무 이제 복잡한 문제를 여쭤보는 것 같긴 한데 부동산 상승률 그게 과거 대비했을 때 앞으로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저희는 성숙 산업에 들어서면 이게 약간 줄어드는 게 있잖아요. 내가 그걸 얘기하려. 그래요. 제가 경제 성장률에 거의 주택 가격이 비례한다고 그랬잖아요. 왜냐면 지금 주택 시장 환경이 녹록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집은 필수지만 부동산은 선택이라고 말씀드린 것도 그런 측면에서 그런데 1% 경제 성장 시대에 과연 부동산이 얼마 정도 올라가겠어요? 다 내수 거의 내수인 거잖아요. 주택은 내수죠. 수출이 안 돼요. 근데 중국인들이 막 산다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거는 차이나머니가 주택 시장의 변수가 더 될 수 있어요. 있어요, 있긴 있어요. 우리나라는 물론 이제 중국 분들이 뭐 살 수는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파트는 임대 수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연고지 투자라고 그러는데 뭐 주로 이제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대방이나 이런 쪽 구로 쪽에 그쪽에 이제 좀 안산이나 이런 쪽에 뭐 경기도 일부 지역에 좀 대림동이죠. 이런 데에 좀 연고지 투자가 좀 일고 있는 것 같고 한때 이제 중국 관광객이 오면은 거기다 또 많이 사요. 옛날에 보면 연남동 이런 데도 많이 샀어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주로 여기 체류용으로 사거나 아니면 단순 투자로 이렇게 이제 사는 경우가 있는데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예요. 변수예요. 근데요 지난번에 경기도는 막아버렸거든요. 전부 다 주택은 전부 다 외지인들에 대해서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로 묶여버렸어요. 허가로 묶으면 2년 거주해야 돼요. 그래서 못 사요. 서울은 지금 그렇게 없는데 그렇게 막을 수도 있죠. 그거는. 막을 수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면은 부동산도 어떻게 보면은 그게 성장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그 나라 경제의 또 다른 거울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이번 책에서 일본화의 어떤 그런 충격에 대해서 살아남는 법에 대해서 별도로 썼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주택 시장이 여차하면은 일본 버블 붕괴 얘기를 하는데 일본이 최근 들어서 많이 좀 회복이 됐죠. 니케이 지수가 89년도에 거의 38,916인가? 아마 거의 4만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3만 좀 넘었죠. 지금 거의 전고점 넘었죠. 전고점 돌파 못했죠. 그럼 4만이 넘어야 어떻게 와요? 거의 넘지 않았나요? 아니요. 여전히 3만 2천인데 아직은 회복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본 인구가 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유동성 플러스 그런 거죠.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일본을 자꾸 떠올리는 거 이건 이제 그 심리학적으로 이제 가용성 휴지틱이라고 그래요. 자꾸 이제 굉장히 자극적이었던 거를 이제 떠올려서 추단법으로 이렇게 막연히 시작하는 거죠. 가령 우리 친척이요, 가령 외국 가다가 항공기 사고로 만약에 세상을 떠나면은 항공기 그러면은 엄청나게 잔혹한 진짜 그런 걸 떠올릴 거예요. 그런데 항공기 사고가 철도 사고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요.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가령 이런 거죠. 그러면 내가 이번에 미국으로 가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분당에 살아요. 근데 차를 끌고 나를 이제 그 인천공항에 내려주시고 가시면서 하는 말이 이놈아 조심해라 그러잖아요. 사고 확률이 누가 높아요? 엄마가 더 높다니까요. 왜냐하면 워낙 그게 TV를 통해서 자극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걸 굉장히 크게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 이웃 나라잖아요.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의대생 정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의대생들이요 이게 병을 배우니까 조금만 가슴이 아프고 이거 폐병인가? 아이고 큰일 났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엄청 뭐라 그러지? 과도한 이제 그런 이제 두려움에 뜨는 걸 이제 의대생 정후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일본은 버블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예요. 엄청 극단적이에요. 극단적인 케이스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자꾸 일본을 자꾸 떠올리니까 근데 이제 버블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풍선 터지듯이 뻥 하고 터지는 게 있고 뭐 아니 맥주 거품도 있고요. 그다음에 개구리 눈알이라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런 거품이 되게 이게 거품이 터지는 경우도 있지만 거품이 해소되는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유형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인구 쇼크가 이제 언젠가는 시작될 건데 우리가 2020년부터 인구가 줄어요. 근데 인구가 언제 본격적으로 아마 지금도 이제 줄고 있지만 인구보다 이제 가구 수를 많이 보는데요. 가구 수는 2040년부터 줄어요. 근데 저는 이제 2030년 되면 인구 위기가 조금은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영향권에 접어들 수 있는데 2040년이 되면 인구하고 가구 수가 동시에 줄어들거든요. 그러면은 주택 시장이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당장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때 너무 먼 미래를 보면요. 이게 우울증 걸려요. 근데 먼 미래하고 가까운 미래를 구분해야 돼요.
사람들이 먼 미래하고 가까운 미래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래서 제가 이런 말합니다. 너무 먼 미래를 자주 얘기하는 사람은 근처에 가지 말라고요. 유튜브 뜨다 그 사람은 아마 20년 지나면 유튜브 안 나올 거예요. 책임지라는 얘기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멀리 얘기하는 거는 마음 놓고 얘기해도 돼요. 근데 지금 제가 크게 보는 거는 일본처럼 만약에 간다면은 나중에 뭐 일본보다 우리가 고령화가 더 심할 수도 있고 인구 충격이 더 심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 지금 저 일본은 뭐예요? 지금 출산율이 뭐 1.3인가? 우리보다 높더라고요. 많이 높더라고요. 우리나라는 0. 얼마예요? 83인가 그렇잖아요. 얼마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언젠가는 일본처럼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건 먼 미래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그 사이에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 그 사이에 투자 달 거란 말이에요. 한번 사이클은 오겠네요. 그러니까 너무 먼 미래만 갖고 얘기하면은 이게 골치 아파. 이게 케이스도 그러잖아요. 인간은 장기적으로 누구나 다 죽는다고 그러죠. 그렇죠. 죽는 걸 뭐하러 집을 사요. 근데 이제 일본처럼 가면은 제가 봤을 때 이 도심 쏠림 현상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으면은 이게 약간 캐피탈 게임보다는 인간 게임 쪽으로 보셔야 돼. 이제 주로 이제 캐시플로우를 좀 받아 먹어야 되잖아요. 네. 보상을 받아야 돼 그거로. 그렇죠.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원화자산인 부동산에 몰빵하는 개인적으로 좀 반대고요. 그래서 금융자산하고 좀 5대5로 분산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왜냐면은 이게 이제 좀 리스크를 뭐 이렇게 좀 해칭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또 미국의 영향 많이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몰빵은 개인적으로 좀 반대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특성 중에 하나가 일본은요 거래 진율이 뚝 떨어져요. 거래 어떤? 집이 안 팔려. 거래 회전율. 그래서 2013년 기준으로 네. 전국 주택의 거래 회전율이 0.3%입니다. 이건 뭐 거의 1년에 하나도 안 내요. 그러니까 천채 중에서 한 세 채 정도. 우리나라는 최근 5년간 5.5%예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 감옥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을 바라볼 때 황금성이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집을 안 살려고 하는 거군요. 그래서 투자가 아니에요. 최근에 재밌는 것도 있어. 일본 젊은 MZ 세대들은 이제 타운맨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주상복합이에요. 이게 뭐 이거 보면 트럼프 월드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떠올리면 돼. 그거 들어가는 게 로망입니다. 근데 거래가 잘 돼. 근데 가격이 올라. 그건 매매를 해서요. 전체 주택 가격이 별로 오르지 않고 거래가 안 돼도 불구하고 그건 그래 돼요. 와 그럼 주택 안에서도 거주 그런 거에서도 그래서 제가 MZ 세대의 공간 욕망이 부동산의 미래다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MZ가 어딜 사고 싶으냐. 우리나라 MZ 세대가 46%나 돼요 인구에. 앞으로 20년 동안 MZ 세대가 움직여갈 겁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알파 세대,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이 세상을 주도하겠지만 앞으로 한 20년 동안 좀 짧게 보면 한 10년 정도는 MZ 세대가 움직인다고 보죠. 그래서 MZ 세대의 욕망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일본의 부동산 시장이 지금 별로 재미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MZ 세대들이 선호하는 타운맨션은 난리라니까요. 그렇구나. 약간 그 보통 부동산을 이제 항공모함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오늘 그걸 또 깨주신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주식도 보면 진짜 막 코로나 같은 그런 거 아니면은 어려운 장에서도 막 몇백 프로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MZ 세대가 미래에 그렇게 사고 싶은 그런 주택 형태는 매매가 거래되고 가격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른 거죠. 그 재밌는 것은 네. 시골에서 있잖아요. 네. 업 단위에 사시는 MZ 세대들은 단독주택 안 삽니다. 아파트 살아요. 네. 제 고향이 인구가 많이 줄어드는데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다니까. 그건 뭔 놈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지난번 부동산 트렌드 수업에서 MZ 세대의 아파트 편식 현상과 부동산과 왜 아파트를 동일시하며 아파트를 어떻게 하나의 콘크리트 블록 사는 것처럼 이른바 아파트 득템으로 본다는 거 뭐 그런 거 제가 많이 썼죠. 이 MZ 세대들은 왜 토지 투자를 안 할까? 왜 자연을 그리워하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썼던 거죠. 근데 어쨌든 이번 것도 결국은 MZ 세대가 시장의 주역이었기 때문에 트렌드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과거 우리가 2008년도부터 2012년 사이에는 그때는 강남이 버블이었고 강남이 폭락이 왔고 대형이 폭락이 왔고 재건축이 폭락이 와서 이번에는요 비강남이 폭락이 왔고 신축이 폭락이 왔습니다. 그다음에 뭐예요? 중소형이 폭락이 왔어요. 우리는 이렇게 배웠죠. 중소형 아파트는 수요가 탄탄하니까 불황에도 강하다. 그러다가 불나방 축제를 벌였는데 영끌 비투했는데요. 갭 투자 타겟이 되었는데요. 금도 있잖아요. 아무리 가치가 있는 안전자산이라도 비싸게 사면 평생 고생해요. 변동성이 커집니다. 금이 얼마나 변동성이 큰데요. 맞아요. 그런 착시를 하는 거예요. 대형 아파트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1, 2인 가구가 늘어나니까 앞으로 골치 아프다, 음. 애물단지다. 대형아파트 때문에 하도 안 빠졌어요. 오히려 오른 데도 많습니다. 공급을 안 하잖아요. 왜 자꾸 그런 고정감이 빠져 있으시냐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평론가인 것처럼 본인이 마치 인구학자인 것처럼 음. 착각을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있잖아요. 추상적인 담론에만 맞아요. 거기만 좋아하니까 그런 거예요. 맞아요. 제발 추상적인 담론에 빠져 있지 말고 음. 물론 현장을 너무 무시하면 또 착시현상이 나타나는데 저는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게 담론은 한 20% 정도만 빠지고 통계는 한 20% 정도만 빠지고 나머지는 80%는 손품 다리품을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현장에 가라. 현장에 가라. 왜? 현장에 답이 있다. 음. 이런 말씀을 제가 꼭 좀 드리고 싶어요. 야, 이 부동산 심리 수업 이 책이 너무 기대되는데요, 박사님.